1519년 봄, 유카탄 반도의 밀림 깊숙한 곳. 수천 년을 이어온 마야 문명은 자신들에게 다가올 운명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금속 갑옷을 입고 말을 탄 낯선 이방인들이 나타났습니다. 불과 3개월 후 찬란했던 밀림의 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6세기 초 스페인 정복자 에르난 코르테스가 멕시코 해안에 도착했을 때 중앙 아메리카에는 여전히 마야의 후예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고전기 마야 문명의 전성기는 지났지만 유카탄 반도와 과테말라 고원 지대에는 여전히 강력한 마야 도시 국가들이 존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타야살, 치첸이트사의 후예 도시들, 그리고 키체 왕국은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했습니다. 스페인 정복자들이 처음 마주한 것은 놀라움이었습니다. 돌로 쌓아 올린 피라미드 신전, 정교한 천문 관측소, 그리고 상형 문자로 가득한 석비들. 이 모든 것이 유럽인들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하지만 코르테스와 그의 부하들에게 이 찬란한 문명은 정복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1524년 코르테스는 페드로 데 알바라도를 과테말라 지역으로 보냅니다. 알바라도가 이끈 군대는 겨우 120명의 기병과 300명의 보병, 그리고 수천 명의 원주민 동맹군이 전부였습니다. 반면 키체 왕국은 수만 명의 전사를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스페인의 패배가 확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전투에서 상황은 급변합니다. 1524년 2월, 키체 왕국의 수도 인근에서 벌어진 전투. 키체의 전사들은 흑요석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용맹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나 스페인의 강철 검과 갑옷, 그리고 화승총과 대포 앞에서 그들의 무기는 무력했습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말이었습니다. 평생 말을 본 적 없는 마야 전사들은 기병의 돌격에 공포에 질렸고, 어떤 이들은 말과 기술을 하나의 괴물로 여기까지 했습니다. 단 한 번의 전투에서 수천 명의 키체 전사가 쓰러졌습니다. 스페인 측 사상자는 고작 수십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 압도적인 패배는 마야인들의 사기를 꺾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무기의 차이만이 마야 문명을 무너뜨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스페인들은 교묘한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마야 도시 국가들이 서로 경쟁하고 대립한다는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알바라도는 카크치켈 왕국의 동맹을 제안했고, 카크치켈은 숙적이었던 키체를 치기 위해 스페인과 손잡았습니다. 마야인들은 공동의 적 앞에서 단결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오랜 원한과 경쟁 구도가 스페인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키체의 수도 쿠마르카아후가 함락되자 알바라도는 잔혹한 본보기를 보였습니다. 항복한 키체의 왕과 귀족들을 산 채로 화형에 처한 것입니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다른 마야 도시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저항하면 끔찍한 죽음이 기다린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치명적인 무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천년두였습니다. 스페인인들과 함께 도착한 이 전염병은 면역력이 없는 원주민들 사이에서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한 마을이 통째로 사라지기도 했고, 전사들이 전투도 해보지 못한 채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당시 중앙아메리카 인구의 70% 이상이 전염병으로 사망했다고 추정합니다. 병으로 약해진 마야 군대는 더 이상 조직적인 저항을 할 수 없었습니다. 3월 말, 알바라도는 과테말라 계곡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가 상륙한 지 불과 3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문명이 한 계절도 채 되지 않아 무너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마야인들이 쉽게 굴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밀림 깊숙한 곳의 타야살 왕국은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페텐 이트사 호수의 섬에 자리 잡은 이 도시는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스페인인들은 여러 차례 공격을 시도했지만 밀림의 지형과 게릴라 전술에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놀랍게도 타야살은 1697년까지 무려 170년 넘게 독립을 유지했습니다. 이것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마지막까지 저항한 원주민 왕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대부분의 마야 도시들은 그토록 빨리 무너졌을까요? 첫째, 정치적 분열이었습니다. 통일된 제국이 아닌 수십 개의 독립된 도시 국가들로 이루어진 마야 세계는 공동 대응이 불가능했습니다. 둘째, 기술 격차였습니다. 철기와 화약, 바퀴와 가축을 활용한 군사 기술의 차이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셋째, 생물학적 재앙이었습니다. 전염병은 스페인의 어떤 무기보다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세계관의 충돌이었습니다. 마야인들에게 전쟁은 의뢰이자 포로를 잡아 신에게 바치는 종교행위였습니다. 반면 스페인인들에게 전쟁은 완전한 정복과 지배를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마야인들은 이러한 총력전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것이 그들의 파멸을 앞당겼습니다. 정복 이후 스페인인들은 마야 문명을 체계적으로 파괴했습니다. 신전은 불태워졌고 수천 권의 마야 문자 책들이 악마의 산물이라는 이유로 화형당했습니다. 오늘날 남아있는 마야 고문서는 단 4권뿐입니다. 수천 년의 지식과 역사가 담긴 도서관 전체가 사라진 것입니다. 하지만 마야 문명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700만 명 이상의 마야 후손들이 중앙아메리카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마야어를 사용하고 전통 의례를 지키며 조상들의 문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밀림 속 피라미드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찬란했던 과거를 증언합니다. 단 3개월 만에 무너진 제국. 그것은 기술과 전략, 분열과 질병, 그리고 서로 다른 세계관의 충돌이 빚어낸 비극이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문명의 강함이란 무엇인가? 찬란한 건축물과 강력한 군대인가? 아니면 위기 앞에서 단결할 수 있는 힘인가? 마야 문명의 비극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교훈을 남깁니다. 다음에는 어떤 역사의 비밀을 파헤쳐 볼까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